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구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구리라고 하면 보통 전선이나 동전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구리는 우리 몸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철분이나 칼슘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알고 나면 정말 놀라운 영양소거든요.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관절이 시큰거리고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힘이 없어진 것 같고요. 이런 변화들 중 일부가 사실 구리 섭취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장 보러 가실 때 손이 가는 식재료가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구리에 좋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손해인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뭐랑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걸 모르고 드시면 열심히 챙겨 먹어도 절반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마이너스. 먼저 구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살짝 짚어볼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리는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효소라는 게 뭐냐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을 도와주는 단백질 같은 거예요. 요리로 비유하자면 불꽃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불이 없으면 요리가 안 되잖아요. 구리는 그 불꽃 같은 존재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선 철분이 혈액 속에서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철분제를 드셔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구리가 부족해서 철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리가 있어야 철분이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또 구리는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해요. 콜라겐 하면 피부 탄력이나 주름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벽, 뼈, 연골, 힘줄 같은 데도 콜라겐이 들어가는데요. 이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절이 약해지거나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는 항산화 작용도 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면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구리가 들어있는 효소가 이 활성산소를 해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속 녹을 제거하는 역할이에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관련이 있는 거죠. 거기다 신경계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뇌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구리가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면역계 기능도 구리가 도와줘요. 면역세포들이 병균을 물리치는 능력이 구리가 충분할 때 더 잘 발휘돼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구리를 적절히 챙기는 게 더욱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구리가 꽤 대단한 미네랄이죠? 그런데 사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아주 적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약 0.9mg이면 충분하거든요. 밀리그램 단위니까 정말 미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데 문제는 특정 식습관이나 함께 먹는 음식 때문에 흡수가 방해받는 경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마이너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리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건 간이에요. 소 간이든 닭 간이든 간은 구리 함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소간 100g에 구리가 무려 14mg 이상 들어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의 15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간을 자주 드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셔도 구리 보충에는 충분해요. 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우유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조리하시거나 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고 볶으시면 냄새가 훨씬 줄어요. 처음엔 조금 작은 양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은 굴이에요. 굴은 아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구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굴 100g에 구리가 약 45mg이나 들어있어요. 겨울에 굴 제철이 되면 굴밥도 드시고 굴국도 드시고 하잖아요. 그때 구리도 함께 잘 챙기시는 거예요. 생굴로 드실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흡수에도 좋고 맛도 더 상큼해져요. 그 다음은 견과류예요. 캐슈너트,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캐슈너트가 구리 함량이 특히 높아요. 캐슈너트 100g에 구리가 약 2mg 가까이 들어있어요. 간식으로 한 줌 드시기에도 부담없고 샐러드에 올려서 드셔도 좋죠. 견과류는 구리 외에도 건강한 지방, 비타민이 같은 것들도 들어있어서 정말 훌륭한 간식이에요. 씨알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해바라기씨, 참깨, 호박씨 같은 것들이요. 해바라기씨는 특히 구리가 풍부한데 밥에 넣어 드시거나 빵을 구울 때 넣으셔도 되고 요거트에 올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참깨는 우리 식단에서 이미 많이 쓰이잖아요. 나물 무칠 때도 넣고 밥 위에도 뿌리고 이런 습관들이 사실 구리를 챙기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콩류도 구리에 좋은 공급원이에요. 두부, 된장, 청국장, 검은콩, 렌틸콩 같은 것들이요. 우리 식단에서 콩은 정말 친숙하잖아요. 된장찌개 자주 드시죠? 콩밥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다 구리를 챙기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발효된 된장이나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미네랄 흡수율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더 좋을 수 있어요. 버섯도 구리 함량이 꽤 높아요. 특히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같은 것들이요. 버섯은 구리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중장년층에게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볶음으로 드셔도 되고 찌개에 넣으셔도 되고 말린 표고버섯을 육수 낼 때 쓰셔도 좋아요. 초콜릿, 정확히는 다크초콜릿도 구리가 꽤 들어있어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구리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70% 이상 다크초콜릿 한두 조각 정도는 건강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구리도 챙길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랄까요? 물론 당이 많이 들어간 밀크초콜릿은 좀 다르니까 다크초콜릿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감자도 의외로 구리가 꽤 있어요. 감자 한 개에 약 0.3형, 4mg의 구리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감자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게 새삼 반갑지 않으세요? 감자조림, 감자볶음, 감자국, 감자전 다 좋아요. 통곡물도 구리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에요. 현미, 보리, 귀리, 통밀 같은 것들이요. 흰 쌀밥보다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구리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제된 곡물은 도정 과정에서 구리를 포함한 여러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잡곡밥 드시는 습관은 구리 섭취에도 정말 도움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구리가 많은 식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에요. 영양소의 세계는 참 흥미로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게 있는가 하면 특정 조합에서는 서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먼저 구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구리와 철분은 서로 협력 관계예요. 구리는 철분이 혈액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소고기와 견과류를 같이 드시거나 시금치 볶음에 참깨를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소고기나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고 견과류나 참깨에는 구리가 들어있으니까요. 된장국에 두부와 시래기를 같이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철분과 구리를 같이 챙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걸로 유명한데 구리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식사 중에 또는 식사 후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구리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피망, 브로콜리, 귤, 레몬, 딸기 같은 것들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굴을 드실 때 레몬을 뿌리는 게 단순히 비린내 잡으려는 게 아니라 실은 영양 흡수에도 좋은 조합인 거예요. 버섯볶음에 파프리카를 넣거나 캐슈너트 샐러드에 귤이나 오렌지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구리는 단백질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이 생기는데 이 아미노산이 구리와 결합해서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콩 요리를 달걀 요리와 함께 드시거나 두부를 고기와 함께 조리하시는 것도 구리 흡수를 높이는 데 좋아요. 청국장찌개에 두부와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 드시는 방식도 이런 면에서 영양학적으로 꽤 훌륭한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발효식품과의 조합이에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장 건강이 좋으면 미네랄 흡수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요. 된장, 김치, 청국장, 막걸리 같은 것들이 발효식품이죠. 구리가 풍부한 식품을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구리가 장에서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견과류 샐러드에 된장 드레싱을 뿌린다든지 두부에 김치를 곁들인다든지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죠? 다섯 번째로 황이 풍부한 채소들과의 조합이에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배추 같은 황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들이 구리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마늘은 구리 흡수를 저해하는 일부 성분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면서 구리가 몸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표고버섯과 마늘을 함께 볶는 것, 굴국을 끓일 때 마늘을 넣는 것, 콩나물국에 마늘을 넣는 것 모두 구리 흡수에도 좋은 조합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번엔 구리와 궁합이 나쁜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먹고 있는 것들이 구리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연이 많은 음식과의 관계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아연과 구리는 우리 몸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이용해요. 마치 버스 한 대에 두 명이 경쟁하는 것처럼요.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구리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구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연 흡수가 줄어들어요. 구리 아연도 풍부하고 구리도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굴을 자주 먹는 분들이 별도로 아연 보충제까지 드시면 아연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연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아연이 특히 많은 음식은 굴,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견과류 같은 것들인데요. 이 음식들 자체는 문제없어요. 자연식품으로 드실 때는 아연과 구리가 균형 잡힌 비율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아연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경우예요. 아연 보충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드시면 구리 결핍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 특히 유제품이에요.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구리 풍부한 식품과 동시에 드시면 칼슘이 구리 흡수를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과 구리도 장에서 서로 경쟁하거든요. 그렇다고 유제품을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유제품은 뼈 건강에 너무 중요한 식품이니까요. 다만 구리가 풍부한 식사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동시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견과류를 우유에 말아서 드신다거나 굴을 치즈와 함께 구워 드시는 조합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세 번째는 피틴산이 많은 음식이에요. 피틴산은 통곡물, 콩류, 견과류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구리를 포함한 여러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게 이 음식들 자체가 구리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피틴산의 방해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콩을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요리하거나 발효시키거나 싹을 틔우는 방식이에요. 된장이나 청국장이 바로 발효를 통해 피틴산의 방해 효과를 줄인 형태거든요. 현미도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으시면 피틴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설탕과 가공식품이에요. 이건 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미네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설탕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전반적인 미네랄 흡수율이 떨어져요. 설탕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을 소모하는 측면이 있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장 환경을 해쳐서 흡수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 특히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류,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해당돼요.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구리뿐만 아니라 여러 영양소의 흡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몸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비타민C예요. 아까 비타민C가 구리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반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적당한 비타민C는 좋지만 과도한 양의 비타민C, 특히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드시면 오히려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구리를 몸에서 잘 이용되지 않는 형태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식으로 드시는 비타민C는 이런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데 보충제로 하루 1000mg 이상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을 자주 많이 드시면 구리 흡수도 떨어지고 이미 흡수된 구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늘어요. 알코올이 장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장이 미네랄을 붙잡아두는 능력을 약화시키거든요. 적당한 음주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음주를 하시거나 폭음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구리를 포함한 여러 미네랄이 결핍될 위험이 높아요. 특히 구리 결핍은 빈혈, 면역력 저하, 신경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일곱 번째는 과도한 철분 보충제예요. 아까 철분과 구리가 협력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음식을 통한 적당한 섭취일 때의 이야기예요. 철분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구리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철분과 구리도 흡수 통로를 일부 공유하거든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방받은 용량은 괜찮지만 약국에서 임의로 고용량 철분제를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구리 결핍 증상이 있는 분들과 함께 고용량 철분 보충제를 드시면 구리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이제 조금 실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70대 초반에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피곤하고 손발에 이상한 저림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빈혈 수치가 약간 낮더라고요. 그런데 철분제를 드셔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아연 보충제를 매일 고용량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영양제 광고를 보고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연을 너무 많이 드신 게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구리 부족으로 인해 철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연 보충제를 끊고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기기 시작하셨더니 2달 후에 피로감과 저림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영양제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연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아연은 면역력에 좋지만 과도한 아연은 구리를 빼앗아 가거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갱년기 이후로 뼈가 걱정돼서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 거기에 철분제까지 드시고 계셨어요. 식사 때 우유도 2잔씩 드시고요. 그런데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여러 영양제가 서로 구리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슘 보충제, 철분제가 모두 구리 흡수와 경쟁하거든요. 식단을 점검해 드리고 영양제 조합을 조정하고 구리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3달 후에 머리카락 빠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영양소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다른 영양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엔 연령대별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대 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50대는 몸의 기능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미네랄 흡수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구리의 양은 줄 수 있어요. 이 시기엔 특히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면서 피부, 관절, 혈관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구리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니까 이 시기에 구리를 잘 챙기는 게 의미 있어요. 표고버섯볶음, 두부 요리, 견과류 간식, 주 1회 이상 콩 요리 같은 걸 식단에 의식적으로 넣으시면 좋겠어요. 또 50대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칼슘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철분제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구리와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아연과 철분 보충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0대 분들은 어떨까요? 60대부터는 위산 분비가 더 줄어들어서 미네랄 흡수가 더욱 어려워져요. 위산이 줄면 식품 속 미네랄을 이온화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드셔도 실제 흡수량이 30대나 40대에 비해 상당히 적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엔 구리를 함유한 식품을 더 다양하게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견과류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갈아서 드시거나 버섯을 충분히 익혀 드시거나 된장을 된장찌개로 끓여서 드시는 게 소화에 더 유리해요. 또 60대부터는 골다공증, 관절염,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이 모두에 구리가 관련이 있어요. 콜라겐을 통해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벽을 유지하는 데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구리를 의식적으로 챙기는 게 더욱 중요해요. 마이너스. 이번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리 챙기기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 식사 팁을 드릴까? 아침에 현미밥 또는 잡곡밥을 드신다면 이미 좋은 출발이에요. 여기에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구리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만약 바쁘셔서 간단하게 드신다면 귀리죽이나 오트밀에 견과류와 씨알류를 얹어서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점심 식사 팁도 드릴까? 점심에 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때 콩나물밥이나 비빔밥을 선택하시거나 두부가 들어간 찌개를 고르시면 좋아요. 버섯이 들어간 음식도 의식적으로 고르시고요. 청국장 정식 같은 건 구리 섭취에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저녁 식사 팁이에요. 저녁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굴이나 조개를 드셔보세요. 겨울엔 굴국밥, 봄엔 바지락 된장국 같은 것들이 계절마다 나오는 신선한 조개류 요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간 요리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닭 간조림은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거든요. 간식 팁도 있어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몬드, 캐슈너트, 호두, 해바라기씨 등을 섞어서 작은 통에 담아두시고 틈틈이 드시면 구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E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어요. 여기에 다크초콜릿 한두 조각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기분도 올라가고요. 요리법 팁도 드릴게요. 버섯은 볶을 때 마늘과 함께 볶으세요. 구리 흡수에 좋은 조합이에요. 콩류 요리를 하실 때는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요리하시면 피틴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씨앗류, 특히 참깨나 해바라기씨는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고소하고 소화도 잘 돼요. 마이너스.
자, 여기서 잠깐 계절별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계절마다 나오는 굴이 풍부한 식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철 식품을 잘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구리를 챙기실 수 있어요. 봄에는 어떤 식품들이 좋을까요? 봄에는 봄나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두릅이 구리를 포함한 여러 미네랄이 풍부해요. 두릅은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또 봄에 나오는 쑥도 미네랄이 풍부해요. 쑥국이나 쑥떡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바지락이 봄의 제철이에요. 바지락 된장국, 바지락 칼국수 자주 드시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엔 열대 과일들이 나오는데 아보카도가 구리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아보카도 반 개의 구리가 약 0.2mg 정도 들어있거든요. 여름 더위에 아보카도 샐러드나 아보카도 비빔밥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또 여름엔 해바라기 씨가 들어간 빵이나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을엔 뭐가 좋을까요? 가을엔 견과류 수확철이에요. 호두, 밤, 땅콩이 나오죠. 이 시기에 특히 호두를 드시면 구리와 오메가3을 함께 챙기실 수 있어요. 가을에 표고버섯도 맛이 좋아요. 말린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내거나 신선한 표고버섯을 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겨울엔 역시 굴이에요. 겨울 굴은 가장 맛이 좋을 때인데 구리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굴국밥, 굴전, 생굴 등 다양하게 드시면 좋겠어요. 또 겨울엔 호박씨가 들어간 호박죽도 좋고 된장찌개에 해산물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계절마다 나오는 제철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자연스럽게 구리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이쯤에서 구리 결핍 증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리 결핍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인식하기 어려워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에요. 구리가 부족하면 철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빈혈 비슷한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철분 수치 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또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진다면 구리를 포함한 여러 미네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관절 통증이나 뼈의 약화도 구리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면 관절을 둘러싼 연골이 약해지거든요. 물론 관절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리 하나만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 탄력 저하와 피부가 창백해 보이는 것도 구리 결핍 증상 중 하나예요. 구리는 피부 색소인 멜라닌 생성에도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부족하면 피부나 모발이 창백하거나 색이 옅어질 수 있어요.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손발 저림, 균형 감각 이상, 집중력 저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신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혈중 구리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구리가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리 과잉은 주로 보충제를 잘못 드시는 경우에 생기는데 구역질, 복통, 간 기능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으로 드시는 건 웬만해선 과잉이 되기 어렵지만 구리 보충제를 따로 드실 때는 꼭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마이너스. 이번엔 실제로 구리를 최대한 잘 흡수하기 위한 식사 조합 예시들을 몇 가지 드릴게요. 실천하기 쉬운 것들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 조합이에요. 굴국에 마늘과 파를 넣고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린 생굴을 곁들이고 현미밥을 드시는 거예요. 굴의 구리, 마늘의 황 성분, 레몬의 비타민C, 현미의 구리와 식이섬유가 모두 어우러지는 조합이에요. 여기에 잘 익힌 시금치나물을 곁들이면 철분까지 챙기는 완벽한 식사가 돼요. 두 번째 조합이에요. 표고버섯과 두부를 마늘과 함께 볶은 반찬, 된장찌개, 잡곡밥, 그리고 후식으로 귤 하나예요. 버섯과 두부의 구리, 된장의 발효 성분으로 장 건강 챙기기, 귤의 비타민C로 흡수율 높이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리를 챙기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합은 간식이에요. 캐슈너트 한 줌, 해바라기 씨 한 스푼, 다크초콜릿 2조각, 그리고 녹차 한 잔이에요. 간식 하나로도 구리를 꽤 챙길 수 있어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구리가 몸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네 번째 조합은 아침 식사예요. 귀리죽에 캐슈너트와 해바라기 씨, 딸기를 올린 거예요. 귀리의 구리와 식이섬유, 견과류의 구리와 건강한 지방, 딸기의 비타민C가 어우러지는 영양 만점 아침 식사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구리를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식이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리만 열심히 챙기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건강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단일 영양소도 건강에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구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는 것,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을 피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게 미네랄을 포함한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것, 제철식품을 활용하시는 것, 발효식품을 일상에 포함하시는 것, 이런 전통적인 식습관들이 사실 구리를 포함한 여러 미네랄을 잘 챙기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발효 음식들을 먹어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수천 년의 경험이 녹아 있는 거죠.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구리는 우리 몸에서 철분 활용, 콜라겐 합성, 항산화, 신경계 건강,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구리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더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아요. 구리가 풍부한 식품은 간, 굴, 견과류, 씨앗류, 콩류, 버섯, 다크초콜릿, 감자, 통곡물이에요. 구리 흡수에 도움이 되는 식품 조합은 비타민C 풍부한 식품, 단백질 풍부한 식품, 발효식품, 마늘과 양파 같은 황성분 채소예요. 구리 흡수를 방해하거나 구리와 경쟁하는 것들은 고용량 아연 보충제, 고용량 칼슘 보충제, 고용량 철분 보충제,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 과도한 알코올, 피틴산이 많은 미처리 콩류, 설탕과 가공식품이에요. 보충제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과잉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특히 아연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가장 좋은 구리 섭취법은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제철에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는 전통 식단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 정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많은 지혜가 녹아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마트에서 굴이나 견과류 한 봉지 더 집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좋은 선택 하나씩 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